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참석하셨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나와서 여러 증언들을 하셨는데 포고령의 집행 의사가 없었다. 나는 체포 지시 안 했다. 여기 이재명은 빠졌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개 석상에 나오신 모습. 윤통 측이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을 집행할 의사는 없었다. 정치인 체포 사살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고령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거지 집행 의사는 없었다. 상위법에 접촉할 소지가 있어 집행할 수도 없었다. 포고령 집행에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다.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이제 윤통 측 입장에서는 그 포고령이 위헌적 요소가 너무 뚜렷하니까 어떻게든 저 포고령의 의미를 깎아내려야 좀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죠. 근데 그동안 온갖 틀트부들이나 틀트부 쳐보던 분들은 포고령은 합헌적이고 합법적이며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다. 당연히 계엄은 대통령 맘대로 통치행위니까 포고령도 맘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 무식한 새끼들이 한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야 포고령도 헌법에 맞춰서 써야지. 어떻게 그냥 막 쓰냐 이 덜떨어진 새끼야라고 내가 또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마라 이런 반응들이었거든.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의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반박을 한 거야. 아니야. 이 포고령은 그게 아니라 그냥 대충 쓴 거야. 형식적인 거라고 진짜 할 생각이 없었어.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이제까지 포고령을 옹호하시던 분들도 이제 멘탈이 나가진 않겠지. 맨날 들리던 놈들이니까. 그 사람들 입장이 이제 또 번복돼야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저런 주장을 통해서 이미 그 포고령의 위헌성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저게 실제로 집행할 생각이 없었고 형식적인 거고 그냥 글로만 쓴 거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건 장난같이 그냥 쓴 거니까 너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이건데 이걸 탄핵 소추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떨어진다라는 게 입증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어떤 국민 앞에 선포하는 게 어떻게 형식적인 게 됩니까? 무슨 마치 농담처럼 하는 얘기고 집행할 수도 없는 얘기를 국민 앞에서 왜 얘기라고 발표하냐는 거야. 구체적인 의사가 없는 걸 왜 국민 앞에 구체적 의사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냐 이거지 지금. 이거 자체가 국민을 기만했다라는 거잖아. 이게 문제가 되거든.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저게 어떻게 변호가 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이 어떤 내란죄라는 게 목적범이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진짜 포고령을 실천해가지고 애들 다 조질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인데 헌법재판소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 형사재판이 아니잖아. 헌법재판소는 면직을 시키냐 마냐 일종의 윤리위원회 같은 징벌위원회 같은 거라서 네가 대통령으로서 지금 수행 자격이 있는지 대통령으로서 수행을 잘했고 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헌법 소우지도 법률 소우지나 국민 앞에 약속을 지키는지를 보는 거야. 더 포괄적인 면을 본단 말이지. 근데 그 포괄성에서 이런 주장들은 아주 법을 좁게 보려고 하는 형사재판에서나 쓰는 방법을 갖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 이러니까 엉뚱한 얘기가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국민 앞에 포고령을 약속해놓고 포고령이 알고 봤더니 집행의사가 없다면 이게 왜 이런 거냐는 게 설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국민 앞에서 이런 거를 장난삼아 발표하거나 형식적인 발표했다는 것부터가 대통령으로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아니 대통령이 뭐야? 그냥 일반 정치인도 국민 앞에서 예를 들어 내가 법을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이러고 성실히 안 지켜.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돼. 근데 대통령은 더 높은 수준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포고령이라는 게 국민 앞에서 내가 계엄령에 따른 국민들 모두가 좀 따라야 될 것들 하면서 나름대로 제시한 건데 이거 형식적인 거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국민 앞에 이런 걸 발표할 수가 있냐라고 이제 반론이 나오죠. 이런 거는 전혀 변호로서의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형사 재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니까 지금 탄핵 재판에서 꼬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 포고령 이론은 즉 국회의원들 그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이 용현이 초안을 잡아 윤통이 검토해 수정한 것. 그러니까 결국 윤통이 검토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잖아. 결국에 포고령에 대한 책임은 윤통이 짊어져야 되는 거야. 이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게 한마디로 이런 게 이제 궁색이죠. 궁색. 윤석열 대통령 쪽은 저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였어. 저렇게 나가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자, 영상 트세요. 탁 틀어. 딱 해가지고 짜잔짠 짜잔짠 팍팍팍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탁탁 나와. 따단딴따단딴.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선관위의 서버입니다. 저희가 사실 비밀리에 이 서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따단딴따단딴. 오늘 그 선관위의 부정선거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서버를 보시죠. 따단딴따단. 자, 언제 로그 접속 기록이 있죠? 바로 선거가 진행되고 이미 입력이 다 끝난 뒤였습니다. 따단딴따단딴. 근데 이들이 내부에서 서버를 조작해 발표된 건 전혀 다른 수치였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돼. 그래요. 대박.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없어. 한다는 얘기가 그거 장난이었단게. 야야 그거 집행의사 없었단게. 구체적인 의사가 없어. 이게 뭐냐고. 누가 니들 의사를 물어봤냐고. 이게 뭐하는 건 이게 어떻게 해명이야. 이거 망한 거라니까 지금.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그만두는 내용의 포고령 1호에 대해서 변호사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그것을 금지하고자 한 것이다. 국회를 해산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예,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구체적으로 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모호한 표현으로 지금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야. 이런 모호성은 절대 변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안 좋아 지금.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인 인트로 국회에 알리려고 계엄선포 방송을 본 시민들이 국회로 대거몰할 때 질서를 유지한 목적이었다.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건 아니다. 이거를 누가 믿겠어. 응? 아니 국회로 대거 몰리려도 어차피 경찰이 알아서 막을 텐데 왜 군대를 동원하냐.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지금 이게. 응? 이게 웃기다라는 거야. 왜 저게 웃기냐면요. 잘 봐봐요. 계엄령이라는 것이 선포가 되려면 그 전에 전제가 있단 말이야. 그 전제는 폭동, 전시, 뭐 내전, 혹은 뭐 집단 뭐 어마어마한 집단 범죄나 이런 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소요 사태나. 즉 다시 말해서 계엄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에 대한 후순위적 대응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야. 야 사이즈를 보니까 경찰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야 사이즈를 보니까 이거 어디 군대 몇 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아주 전면적인 군대를 동원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사건에 확인됐을 때 그걸 막기 위한, 그걸 해소하기 위한 후발적인 사건 후의 대응 방식 중에 계엄이라는 게 쓰인다라는 거야. 근데 저기 주장은 뭐예요? 사건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계엄을 했다라는 거야. 논리가 웃기잖아 지금. 계엄이라는 거는 사건이 먼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계엄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저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사건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계엄을 했다는 거야. 이러니까 이게 다 위헌이고 불법 계엄이라는 거를 스스로가 인정하고 만 거라고. 계엄령의 선포 조건은 전시 폭동이 나와야 돼. 근데 전시 폭동을 예측해서 계엄했다라는 변명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네들의 지금 모순이 들통나는 거라고 지금. 시민들이 국회로 몰릴 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말이 안 돼. 이거는 계엄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이건 계엄이 아니라는 거잖아. 국민이 몰릴 때를 지들이 예상해서 계엄한다는 개념이 없다니까 계엄령에는. 만약에 이런 식이면 어디든지 다 갖다 붙이지. 어떤 사건이 터져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커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중에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경찰 동원하냐, 뭐 어떤 기동대를 동원하냐, 군대를 동원할 것이냐, 뭐 하다가 안 되겠다, 더 빨리 의사결정해야 돼, 계엄 가자. 이렇게 해서 어떤 후순위로 나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예상으로 예비적 요소로 계엄을 했다는 데에서 이미 여기서 불법 계엄이라는 게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변호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 또 법조인들과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데서도 윤 측은 부인했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조인을 체포하고 지시한 바 없다. 체포된 법조인도 없다. 한동훈과 우원식에 대해서도 체포를 지시한 바 없다. 이재명은 왜 뺐어요? 이재명은 하라고 했나? 예. 또 사살하라고 하는 지시도 한 적 없다. 예. 이를 탄핵 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 그래요. 또 반국가적 행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영식 재판의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국가 안보 측면만이 아니라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예산 특감비 삭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반국가 행위라고 지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국가적 행위를 야당의 예산과 특감비 삭감이 반국가적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법원에서? 이러면은 국회 측, 그러니까 이 청구인 쪽이 더 유리해지지. 왜냐면 그동안 뭐 새누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뭐 자유통일당이든 뭐 어떤 야당이 예산을 얼마나 깎았는지 역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때마다 반국가 행동이라고 갈 거야? 이런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게
반국가적이라고 얘기하려면은 그 국가에 반하는 어떤 행동이고 그 국가에 반한다라는 걸 입증하려면은 그 행위의 불법성이 입증돼야 돼요. 야당의 예산안이나 야당의 탄핵 같은 건 우리 입장에서 족같긴 하지. 근데 그게 법을 어긴 행위가 아니라면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협상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반국가행위라는 게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이 얘네들이 일방적 폭력성이나 일방적 불법성 어떤 뭐랄까 어떤 얘네들의 어떤 그런 뭐 어떤 집단성, 폐쇄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하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저 예산 삭감 같은 경우는 이미 여야의 원내대표가 합의 중에 있었단 말이야. 합의 중에 있었는데 계엄령을 선포한 거란 말이지. 그 저런 주장도 지금 현실과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대통령이 어떤 정부 보고서나 여야의 관계나 여야에 있었던 얘기를 아예 보고도 안 듣고 하는 얘기라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 틀린 내용이라는 게 다 틀린 내용. 예산안이라는 건요. 보통 12월 중순쯤에 결정이 되잖아. 야당이 삭감 얘기를 한 게 11월 말이야. 11월 24일인가 그래. 그러면 그때 얘들이 이거 던지고 여당 원내대표도 우리도 뭘 이걸 할 거니까 양쪽에 합의하는 시간이 한 달 동안 있는 거야. 그래서 12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결정을 해. 그게 맨날 우리나라 정치의 패턴이잖아.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12월 초에 그냥 계엄령을 눌러버려. 그래놓고 야당이 예상삭감해서 이게 반국가행위래. 이거는 너무 과도한 망상이잖아. 망상적 접근이란 말이지. 게다가 야당이 예산안을 깎은 것에 대한 불법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걸 가능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런 논리면은 탄핵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저 얘기는 대통령이 결론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새로운 증거 또는 새로운 논리 이게 없이 애초에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얘기했던 거 이외에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어떤 뭔가 꽁꽁 숨겨놓고 이게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게 다야. 근데 이게 국민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 뭐 탄핵이고 뭐 그냥 원사이드하게 당하고 그냥 구속까지 난스톱으로 가버리는 거야.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상대는 이미 알고 있는데 반박을 못 하겠냐? 내가 이것도 대통령이 저 야당 예산 뭘 깎았냐? 다 틀려. 대통령이 야당이 무슨 예산을 깎았는지도 담화물 해서 다 틀릴 정도였는데 그렇게 개방신을 당할 정도라고.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멍청한 틀튜브한테 들은 내용이야. 멍청한 틀튜브가 지어낸 내용을 대통령이 그대로 믿고 담화물에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잘못된 정보를 믿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도 지금 문제고 그리고 저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저런 걸로는 반국가 행위라고 인정이 안 된다는 것도 지금 문제고 반국가 행위가 아닌 걸 가지고 계엄을 눌렀으니까 또 문제고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을 왜 했냐라는 것에 지금 답을 못하고 있는 꼴이에요.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계엄이라는 것을 왜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할 수 있는지는 설명을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내가 계엄을 야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강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일종의 감성 발휘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 아주 바보 같은 전략이라는 거야. 더더군다나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우파에게 유리한 구조도 아닌데 이걸 야당 탓으로 돌리니까 더더욱 불리해진다고.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니까. 반국가행위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북한과 연계, 주적 국가랑 연계, 혹은 중국 공산당이랑 따로 지령을 받아서 야당이 어떤 짓거리를 했든지 불법적인 행위가 있든지 조직적으로 얘네들이 따로 만나서 대통령을 어떻게 시해할 그런 목적을 갖고 있든지 이 정도 급이어야 우리가 반국가행위라고 얘기하지 예산안을 깎았다고 반국가행위면 그동안에 뭐 한나라나 새누리당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동안에 모든 야당이 해왔던 건데 이런 바보 같은 주장이 어딨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전시 상태나 소요 상태나 내란 상태를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거를 자기네 마음대로 일단 계엄 벌여놓고 그게 걱정돼서 했다는 데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피할 수가 없게 되겠구나. 어떻게 이런 절차적인 것까지 싹 다 무시하고 이런 조건도 부합되지 않은 계엄을 할 수가 있는가를 보면 계엄의 목적이 야당 때문이 아니라 본인과 본인 마누라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더 주게 만드는 지금 답변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씁쓸한 거는 새로운 뭐가 없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역시나 빠질 수 없는 게 무성선거죠. 예.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내가 안 줬다. 그래요. 선거 공정성에 대가 의문이 있었다. 윤통호는 여러 얘기를 나왔는데 부정선거에 관련해서는 음모론이 아닌 팩트 확인만 해보자라는 겁니다. 팩트 확인 차원이다. 그냥 그러니까 한번 확인이나 해보려고 계엄했다는 거야. 계엄을 그냥 팩트 확인하려고 계엄했다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이게 좀 황당한 주장인데 어떤 서버를 확인해 보려고 계엄을 열었다라는 게 가당키나 한 거냐. 대통령이란 사람이 어? 대통령이란 사람이 어떤 부처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걸 털 생각을 했다라는 건 이게 계엄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계엄이라는 거는 전시, 내란, 소요 사태 등 어느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집단적 어떤 폭력 행태가 나오거나 극단적 행태가 나올 때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빨리 처리하기 위한 거야. 근데 팩트 확인장 어떻게 계엄이 가능하냐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뭐 이건 뭐 비유를 하자면 나는 배가 고파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마루에서 물구나무를 섰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물구나무 서는 거랑 밥 먹는 거랑 뭔 관련이 있냐.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법정에서 뭐라고 이해를 하겠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는 어디에서 전시가 일어났고 어디에서 내란이 일어났고 어디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느냐 그걸 얘기하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 탄핵 재판부가. 야, 너 계엄을 왜 했냐? 계엄은 이럴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네가 네 입으로 어디서 전시가 일어났는지 어디서 지금 국헌 문란이 일어났는지 네가 얘기해보라고 했더니만 팩트 확인차 계엄을 보냈어. 이걸 뭔 상관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뭘 물어보시는데 자,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를 최상목에게 준 적이 있냐 질문에 윤통은 그걸 준 적 없고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최상목의 증언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최상목의 증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에게 그 쪽지 메모를 보고 준비해라고 했고 그 쪽지를 누군가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이거야. 그게 아마 이제 김용영일 텐데 그래서 최상목은 이거 증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사인을 줬다. 쪽지는 다른 사람이 줬지만 이 예산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에게 얘기했다고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윤통은 자기가 마치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사 내용이 부정확하고 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근데 또 김용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거를 자기가 확인받고 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서로 간에 지금 증언이 꼬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우와 곽종근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 이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곽종근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해보러 받겠답시고 하고 선서란 뒤에 증언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회의원 끌고 나오라고 했다고. 양쪽이 지금 증언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최상목의 증언 한번 들어볼까요? 최상목은 국회에 출석해 윤통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을 받은 상황을 설명했는데 뭐라고 하냐. 윤통이 계엄을 발표하고 들어가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는 저번 참고하라고 하는 종이를 나한테 건네주었다. 대통령이 직접 주진 않았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내 이름을 부르며 야 참고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참고해. 옆에 있는 사람이 자료를 이렇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김용현으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분명히 최상목에게 참고해라. 그래서 그 메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최상목의 증언에 의하면 결국에는 이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문건에 대한 윤통은 사전에 알고 있었고 최상목에게 명령을 내린 꼴이란 말이야. 참고하라고. 근데 지금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오더를 냈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들었는데 오더를 내렸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난 몰라. 난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 지금 이런 방식은 누구랑 굉장히 흡사하죠. 바로 이재명이죠. 예. 이재명과 똑같은 전략이야. 나는 모른다. 나는 걔 누군지 몰라. 나는 그 사람 몰라. 같이 밥 먹어도 몰라. 같이 골프 쳐도 몰라. 아니 몰라. 똑같거든 지금. 예. 김성태한테 나 몰라. 나 회장한테 그런 거 말한 적 없어. 나 유동규한테 그런 거 얘기한 적 없고 보고받은 적 없고. 몰라. 이 전략이 이재명의 전략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이 쓰고 있어요. 몰라. 제가 언젠가 얘기를 그런 적이 있는데 저렇게 지금 밑에 있는 부하들의 경우도 지들이 살려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다. 우리는 너무나 합법적인 걸 한 것이고 우리는 아무 책임 없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밑에 있는 애들은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는 걸 감수하면서 지금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저거는 검찰과 폴리바게닝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예를 들어 징역 10년짜리인데 우리가 그냥 3년 불러줄게. 그러면 너 잘하면 집행유예 나와. 이러면서 꼬셔가지고 증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술술 대통령이 시킨 거 이러고 조르륵 깔아서 얘기할 가능성은 있지. 근데 이렇게까지 나머지 부하들이 입이 다 맞춰져가지고 윤통을 거쳤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우두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밑에 있는 애들이 알아서 국회의원 잡으려고 발악을 하고 알아서 뭐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알아서 지들이 선관위 막 들어가고 대통령의 명령 없이 무슨 메모장을 적어서 지 맘대로 주고 이럴 가능성이 1%라도 있겠냐라는 거야.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재명 사건도 똑같잖아. 이재명의 명령 없이 무슨 북한에다가 돈을 주면서 무슨 북한 쇼를 만들려고 하고 그 얘기를 대기업한테 가갖고 쌍방울한테 가서 네가 대북 송금해 우리가 좀 줄게. 이재명의 아무런 허락도 없이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 불가능하잖아. 마찬가지라고. 이 거대한 계엄의 그 과정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되고 대통령 말도 안 듣고 대통령 말과 반대로 대통령과 의중과 완전히 다르게 지들 맘대로 군인들이 짓꼴리는 대로 막 했다가 지금 이 상황이 됐을 가능성은 단 1%도 없다는 거야. 대통령이 하나하나 다 명령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지금. 왜냐면 통화 기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처럼 씨도 안 먹힐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씨도 안 먹힐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처럼 개딸들한테만 보여주는, 윤통도 자기를 빨아주는 전응아들을 위한 그런 거짓말만 지금 하고 있는 셈이야. 이재명과 똑같다고. 이재명이 김문기 나 모른다. 나 김성태랑 뭐 통화나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나 보고 안 받았다. 이거 누가 믿습니까? 개딸 전응아들만 믿어. 윤석열 대통령이 저 거짓말 누가 믿어? 부정선거 외치는 전응아들만 믿어. 저런 거는 우리 사회에서 뻔히 속보이는 거라니까. 우두머리가 지 밑에 있는 애들한테 다 떠넘기고 나는 몰랐다. 이게 얼마나 이거 자범이라는 겁니까? 이거 얼마나 삼류예요 이런 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지 밑에 있는 애들은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라도 하면 멋이라도 있지. 그냥 밑에 있는 애들한테 다 떠넘기고 난 몰라. 무조건 몰라. 이거는 신뢰성이 너무 낮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나가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그러면은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딴 식으로 계엄군이 막 나가서 하고 쪽지 막 주고 어디서 막 창문 깨고 들어갈 땐 그러면 왜 가만히 있었냐. 당장에 명령을 금지시키고 애들 다 물리지 그랬냐. 그때까지 왜 가만히 있었냐가 설명이 안 되잖아. 자기 TV로 다 봤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말을 저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너무 이재명이나 윤석열 대통령 둘이 지금 너무 동급이야 지금. 수준이. 딱 보면은 그냥 빠돌이들 용으로만 얘기하고 그냥 버티기 들어가겠다는 건데 너무 추합니다 이거. 어차피 이건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지만 윤통 입장에서는 좀 가실 때라도 좀 책임감이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재명을 따라할 수가 있습니까? 아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란듯이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을 틀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당황하셨다고 해요. 선관위에 진입하는 계엄군의 영상을 틀자 윤석열 대통령 동공 지진이 일어났다. 당황한 기세, 예, 막 이렇게 막 책 다시 앉고 막 당황하셨다라는 거야. 예, 재밌네요. 우리 윤통께서 오늘 헌재 나오셨는데, 하지만 국회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한 계엄군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하자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여기 군인들 들어가고 막 핸드폰을 막 지들이 뺏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와. 이 CCTV 영상에서 얘네들이 아무런 영장도 없는 주제에 그 선관위 직원들의 핸드폰 뺏고 뭐 애들 뭐 불러 막 들어가고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 그 하나하나가 다 불법이야, 불법. 왜냐면 계엄령에는 선관위를 가라는 명령도 없죠. 포고령에도 선관위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선관위에 갈 수 있는 어떠한 명령이나 권한이 없었던 거야. 있었다면 포고령에도 써 있던지 어떤 뭐 명령문이라도 있던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 계엄령이 어디에 선관위에 선자도 안 써 있어. 포고령에도 없어. 근데 왜 갔냐는 게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계엄을 떠나서 그냥 대통령이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불법적 명령을 따로 내렸다라는 거야. 근데 이 명령에 대한 거는 어떠한 서류도 없고 어떤 도장도 없고 어떤 합의도 없고 내용면에서 어떠한 그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군대를 자기 맘대로 멋대로 썼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란이야, 내란. 응? 우리가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위는요,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서 도장을 찍어서 허락을 받은 것만이 대통령의 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대통령이 국가의 어떤 조직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돼. 대단히 엄격하다고. 옛날에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왕도 지 맘대로 못해. 그런데 대통령 따위가 내 맘대로 군대를 그냥 아무 문서도 안 넣고 막 아무런 뭐도 없이 그냥 시켜먹는다.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거라고. 이거야말로 이제 반역. 우리 군을 이용해서 북한을 쳐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을 이용해서 우리의 기관을 쳐들어온다. 반역이야, 반역 이거는. 이거야말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행태잖아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저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어디 뭐 툴투브 집을 쳐들어간다던가 어디 뭐 만약에 이걸 우파를 향해서 만약에 총칼을 저 군인들의 총칼을 들이밀겠다면은 그게 반역 빨갱이지 뭐냐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윤통이 선관위에는 군대가 왜 갔는지를 포고령이라도 써놓든지 국민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 돼. 근데 당일날 계엄령을 선포한 당일날에는 선관위에 군인이 간다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저건 비밀작전이었고 저 비밀작전이 심각한 내란이자 반역에 가깝단 말이야. 우리나라의 기관을 향해서 우리 군을 썼으니까 비밀리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윤통이 이걸 보면서 다소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은 모니터와 대형 스크린을 번갈아 살펴보며 예. 계엄군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계엄 선포 4, 5분 만에 어떻게 바로 들어올 수 있냐. 시간이 너무 빨리 들어왔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아주 정보 파트에 팍 들어와서 거기서 막 핸드폰 뺏고 막 이런 모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미리 계획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하고 영장 없이 직원을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국헌문란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빼박이야, 빼박. 이게 완벽한 내란 반역 국헌문란 다 걸려 그냥. 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고. 그럼 봐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발부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 불법이라고 징징대던 사람들이야. 그러면 선관위에 영장 없이 들어가서 핸드폰 뺏어갔던 거 압수수색하고 지들이 뒤지려고 한 거는 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안 하는 거야? 단순히 관할 지법에 한 것만 가지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왜 저런 식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까? 여기서 이중잣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놈의 역겨운 좌빨들이 이중잣대가 발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건 CCTV까지 다 찍혀 있어서 그냥 작살납니다. 자, 이렇게 선관위의 불법적인 압수수색 영상이 재생돼서 윤통은 입이 마르는 듯 혀를 입안에서 굴리고 자리를 살짝 고쳐앉는 등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심지어 군인들이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영장 없이 압수하는 아주 황당한 장면까지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정선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정선거가 있어도 저런 행위는 국헌문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부정선거를 꺼내는 게 바보 같은 이유야. 바보 같은 짓이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부정선거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위해서 불법적으로 군인을 동원해서 거기를 들어가서 영장 없이 수색을 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국헌문란이고 불법이라고. 불법. 왜 선관위에 군인을 보냈더니 애들이 들어가서 선관위 직원들 뭐 핸드폰 뽑고 자기네 딴에는 이제 서버를 털어야 된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털었겠어요. 왜 못 털었겠냐. 그 내부에 반발이 있단 말이야. 거기 갔던 정보사 애들이나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이거 법적으로 안 된다. 이거 불법이다. 불법 증거라서 이건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도 나중에 우리가 불법에 걸려서 안 된다. 이거 법적으로도 인정 못 받는다. 등등등. 저 행위가 불법이라는 거는 현장에 있던 저 정보사 직원들끼리 인정한 거고 그래서 나중에 퇴각을 한 거예요. 안 된다 이러고. 그게 불법이라고 그 자체가. 근데 거기에 대한 불법은 인지를 못하고 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래. 이런 돌대가리가 어딨어. 그러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당장에 국회에 왜 계엄군이 갔느냐를 설명 못했죠. 두 번째로는 선관위에 왜 보냈냐가 지금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계엄을 하더라도 갈 수 없는 곳에 군대를 보냈다는 점에서 사실 끝났다고 봐야 돼. 저 법적인 논쟁거리가 아예 없어. 논쟁거리가 없어. 헌법재판소에 어차피 면직에 관련된 거니까 뭐라도 꺼내야 될 거냐고. 뭐 부정선거를 밝혔든 뭐라도 나와면 몰라.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아예 없고 뭐 증거를 확보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그 속뜻은 무엇일까? 이 사람은 그냥 진짜로 자기 중심적인 군부 독재를 꿈꿨던 거야. 그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면은 철저하게 그 계엄에 맞춰서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곳 어딘가에 소요 사태가 있거나 이런 데만 군대를 보냈지 누가 미쳤다고 상관도 없는 국민 앞에 얘기도 안 한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계엄령으로는 보낼 수 없는 국회에다가 군인을 보냅니까? 거기서 무슨 소요 사태가 일어날 거를 예측을 하고 자기네들이 예측이 언제 맞았다고. 여기서부터 이미 대통령이 속뜻이 보이는 거야. 군부 독재를 꿈꾼 거야. 그리고 자기의 비리와 마누라 비리를 가리기 위한 목적과 함께.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슈를 가지고 이런 식의 군대를 동원한다라는 것부터가 부정선거를 밝힐 의지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믿는 멍청한 놈들을 이용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밝혀집니까? 자, 이 과정에서는 또 충암파끼리 싸우게 됩니다.
탄핵 앞표를 두고 중한파 선후배 관계가 찢어지나요? 김용현 책임론을 띄는 윤석열. 자, 포고령 1호는 김용현이 잘못 뺏긴 거라면서 김용현 탓을 했어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김용현이 그걸 쓸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탓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 둘이 조만간 만납니다. 이 둘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 둘이 대립을 할지 아니면 김용현이 양보하고 대통령 편을 들지 한번 지켜볼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사이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데 윤석열 측은 이 내란 증거로 거론되는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신설 등이 김용현 얘가 다 알아서 한 거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김용현 측은 윤통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는데 왜 내 탓을 해 이러고 지금 둘이 딱 붙기 전이에요. 예, 조만간 헌재에서 만납니다. 이 둘이 그 증인 출석을 해서 만나는데 김용현 측은 어쨌든 대통령이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자기가 줬다는 거야. 근데 김용현 측이 과연 증언을 갖다가 양보를 하겠냐? 왜냐면은 김용현의 입장에서는 결국 대통령에게 검토도 안 받고 대통령의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 흉내를 내가지고 문서를 갖다가 조작을 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고를 조작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한마디로 대통령의 명령인 것처럼 자기가 이거를 하달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김용현이 모든 걸 다 독박을 쓰는 거야. 그런 각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둘이서 상당히 지금 서로 양측이 탓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쪽에 쌓이는 이거지. 용현아, 마 자식, 우리 용현이 내 뜻을 잘 알겠지, 마 자식아, 마 내가 인마, 네가 인마 다 봤어? 내가 인마 복귀하면 인마 포면, 마 새끼야, 사면이 있잖아 이 새끼야. 너 일단은 정말 약간만 좀 고생 나, 마 자식아, 내가 마 사면해주면 되잖아, 맞아. 이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사실은 이제 대통령한테 들러붙는 애들은 그걸 원하는 거지, 사면을. 그러니까 지금도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놈들이 뭐 마이크 들고 뭐 길바닥 나와서 징징대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다 지금 뭐 사법적 리스크, 명태균 때문에 고소당해, 뭐 때문에 고소당해, 이런 놈들인데 이게 다 이제 사면 받으려고 발악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용현이한테도 이거를 사인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해볼 만하지. 그럼 용현이가 진짜 나 해주는 거야 이러고 받아줄지, 아니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뭘, 나는 아니야 이러고 네가 시켰잖아 이러고 할지는 조만간 현장에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또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누군가가 이렇게 독박을 써주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일처리가 된다는 것도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가 않지. 대통령은 결국 허수아비 없고 김용현이 다 있다는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결국 나는 무능했다, 김용현이 다 알아서 했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면 되게 멍청해 보이잖아.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셈인데 그걸 누가 믿겠으며 그게 어떻게 윤통이 해결되는 모습입니까? 예, 그러니까 참 윤통이 지금 너무 책임감이 없는 거야. 가실 때라도 멋있게 가셔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가면 부하 직원들과 다 싸우고 진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런 소리 듣고 끝나는 거지. 지금 한마디로 부하한테 지금 다 덤탱이를 씌우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증언을 또 반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 증언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형식적인 거라고 했단 말이야. 야, 이건 그냥 장난삼아 한 거야. 그냥 별거 아니야. 이거 그냥 장난이고 그냥 대충 쓴 거야. 그러니까 포고령한테 너무 집중하지 마. 그 형식적이라고 권하니까 했는데 김용현은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김용현은 포고령 1호 작성 노트북을 파쇄하라고 명령까지 내리고 이걸 없애버리라고 발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대충 의미도 없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행정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망치로 부셨다. 예. 자, 김용현이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행정관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 김용현 간의 증언이 완전히 좀 반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고 이 행정관도 김용현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셨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했는데 이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굳이 딱딱딱 없애라고 했으니 요게 얼마나 위헌적이고 이게 내란의 목적을 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반증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별거 아닌데라고 하니까 둘이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지 지금. 왜 별거 아닌데 왜 파쇄하라고 해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별거 아닌 증거가 있겠지. 근데 그걸 없애라고 했으니까 뭐 이제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된 거잖아. 결국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둘이 만나고 또 형사재판에서도 둘이 만나서 또 증언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좀 보면은 진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김용현이 독박 쓰느냐, 윤통이 이제 거짓말하다 뽀록이 나느냐,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체로 우두머리가 최고의 VIP가
나는 몰랐고 밑에 있는 애들이 알아서 했다. 이런 증언들은 진짜 웬만한 삼류 리더 아니고서는 잘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 삼류 리더가 이재명이 주로 그렇게 증언했기 때문에 어떻게 쟤는 지 부하들 탓을 하고 말이야. 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무능한 놈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했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또 따라하고 계시네.